여러분 그 뉴스를 찾다 보면 아, 이거는 뭐지 하는 뉴스들이 쏟아지는 세상이잖아요. 국정원이 그중에 중국 기업이 중국 사람들이 한국 매체인 것처럼 조작을 하는 거를 잡아냈습니다. 너무 잘했어요. 아까 국정원이 선관위 네. 그 저기 디지털 취약한 거 찾아낸 거 하고 네. 어저께 그저께죠. 그저께 국정원이 아예 대대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맞습니다. 발표를 했습니다. 네. 지금 저기 제 뒤로 나오는 저 대구저널 네. 보십시오. 대구저널 한글로 제호가 있고 네. 뭐 기사가 나옵니다. 저는 대구 지역 업체인 줄 알았어요. 예. 뭐 보면은 뭐 일본 핵폐수 배출은 우리나라 식품 공급망에 영향 미칠 것 같음. 기사 같기도 하고. 근데 보면은 아니죠. 보도 자료라고 돼 있어요. 네. 보도 자료. 그럼 좀 뭔가 맞겠구나 했는데 이게 중국이 만든 거예요. 또 하나 보시죠. 또 있어요. 충청 타임스, 부산 온라인. 부산 온라인도 한번 확대해 주십시오. 자, 중국이 코로나19 공조를 지원하고 있다. 네. 중국이 참 좋은 일 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잖아요. 그렇죠. 기사 한번 읽어볼까? 오늘도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인 상황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를 꼭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급선무이며 세계적인 면역 장벽을 구축하는 것도 시급히 요구된다. 현재 제목이 뭐냐면 중국이 우리나라 공조를 지원하고 있다. 부산 온라인. 네. 부산에 있는 지역 그 언론인 것 같아요. 처럼 보입니다. 충청도도 네. 하나 보시죠. 근데 전부 보면 보도 자료라고 돼 있네요. 네네. 충청도도 한번 볼까요? 서울 프레스도 있군요. 네. 서울 프레스, 한국, 미 글로벌, 민주주의 정상회의, 민주주의 APEC이죠. APEC 참석이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 득보다 실이 많다. 즉 한국이 미국하고 그렇게 가깝게 지내는 거는 너네한테 우리한테 손해다라는 네. 기사예요. 요 저거는 서울 프레스인데 또 저기 보도 자료라고 돼 네. 있네요. 네. 서울 프레스입니다. 네. 자, 충청 타임스라는 데도 있습니다. 충청 타임스. 네. 이 보고서 PDF 보고서 쭉 있나요? 네. 그걸 한번 쭉 보시면은 다양한 케이스들이 나오는데 국정원이 찾아낸 게 네. 인터넷 사이트 국내 인터넷 사이트 38개입니다. 네. 38개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냈는데 그 인터넷 사이트 38개는 정말로 깜쪽같이 방금 보신 것처럼 네. 저런 식의 38개가 한국 언론사 사이트처럼 보이는 네. 곳을 찾아냈습니다. 네. 그런데 네.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. 방금 저희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기사 내용이 친중이에요. 그리고 반미예요. 그런 성격이고 언론사 사이트랑 너무 비슷하고 그리고 IP를 추적해봤습니다. 네. 38개나 되는 한국어 사이트인데 IP가 동일합니다. 즉 한 군데 주소에서 맞습니다. 여러 명인 것처럼 편지를 보내고 있다 이거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하필이면은 이름이 나오던데요. 중국 회사입니다. 한메이, 하이마이, 그리고 하이준. 근데 찾아보니까 언론사가 아니에요. 언론사가 아니고 하이마이, 하이준이라는 두 개의 업체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와이어 업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. 여러분 와이어 업체가 뭐냐면은 보도 자료를 기업들로부터 받아서 뿌려주는 업체예요. 그러니까 뭔가 그런 활동은 하고 있죠. 그래서 제가 저 사이트들이 아까 보면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. 보도 자료라고 계속 네. 자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저 내용 한번 요 자료 한번 같이 보시죠. 표지부터 한번 보여주시죠. 표지 한번 보여주세요. 이게 바로 그저께 국정원이 발표한 그 사이버 스레트 어널리시스, 그러니까 사이버 위협에 대한 분석, 중국의 언론사 위장 웹사이트를 악용한 영향력 활동이라고 해서 뉴스 와이어 서비스 악용을 중심으로 라고 하는 보고서 표지입니다. 네. 이걸 국정원에서 만들어서 좀 내려보시죠. 발표를 네. 했습니다. 그래서 저렇게 보면은 쭉 작동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네. 예시는 어떻게 되는지 해갖고 쭉 한번 내려주세요. 쭉 저렇게 설명을 아주 꼼꼼히 해갖고 일반인들도 보기 좋게 설명을 해놨는데요. 저 자료는 말입니다.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보셔야 됩니다. 충청 타임즈라고 있어요. 충청 타임즈는 이제 기본적으로 반윤, 친민주당 뭐 이런 뉴스를 많이 내보내는 사이트인데 그 사이트마저도 뺏겨서 충청 타임스라는 맞습니다. 이름으로 또 뉴스를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저거는 굉장히 한국의 정치에 관여하려는 의도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기사들이 많습니다. 그렇죠. 저기가 네. 지금 이 기사가 대표적인 것 같은데요. 이거 보십시오. 이게
왼쪽이 타임스 뉴스 와이어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은 아까 보여드렸던 서울 프레스인데 같은 내용입니다. 같은 내용의 여성이 나오는 화면과 그리고 이런 거 그러니까 와이어니까 하나의 자료를 38개 웹사이트에 뿌릴 수가 있어요. 저는 38개 웹사이트를 갖고 있고 지역적으로 보십시오. 네. 서울, 네. 부산, 충청. 그러니까 전국 각 지역에 거점이 있고 네. 저렇게 해놓으면 지역 신문들이 지역 인터넷 매체들이 저거 갖다 보고 네. 쓸 수도 있고 네. 볼 수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보죠. 주한 미군 세균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깜깜이 실험. 마치 탐사 보도 같은 제목이에요. 네. 주한 미군이 한국에 있죠. 세균 실험실이 있었어? 근데 거기서 뭔 실험을 하는지 몰라? 이 영화 괴물 아닙니까?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. 그래서 반미 활동을 촉진을 하고 반정부 활동을 촉진을 하고 이런 지금 저거는 완전한 가짜 뉴스를 사실 생산하는 업체잖아요. 그렇습니다. 네.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예. 또 저거를 보면은 한국말도 이상하게 쓰거든요. 정상길 님도 바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공조를 지원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. 이것처럼 저런 뉴스 사이트는 뉴스를 꼼꼼히 읽어보면은요. 네. 한국 어법에 맞지 않는 그런 사용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. 그렇죠. 사실은 이게 예. 중국 차이나 게이트라고 해가지고 몇 년 전부터 네. 댓글에 갑자기 뭐가 올라올 때 뭐 우리 그 기억하시죠? 뭐 시진핑에 반대한다 해봐. 네. 시진핑 바보 얘기해봐.라고 하면은 갑자기 네.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. 네. 근데 그런 식의 주장을 사실 공개적으로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너 차별주의자야. 예. 너는 조선족 차별하는 일종의 인종차별주의자, 레이시스트처럼 취급을 했는데 네. 지금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그가 드러난 거고요. 네. 그리고 저 사람들이 노리고 있는 목표는 분명합니다. 아까 한미 공조에 대한 반대를 했고요. 네. 그리고 충청 타임스라는 기사를 보면은 굿모닝 충청이라고 대표적인 그 반윤 사이트가 있습니다. 맞습니다. 그 실제 매체입니다. 굿모닝 네. 충청은 거의 한 1인 기업 비슷한데 그 굿모닝 충청에서 매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주당 보도자를 하고 김어준 방송 있지 않습니까? 네. 김어준 방송 이거를 거의 실시간 보도하는 데입니다. 굿모닝 네, 네. 충청이. 네. 그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굿모닝 충청만 봐요. 근데 자연스럽게 충청 타임즈로 넘어가게 네. 홈페이지 구성을 비슷하게 해놨습니다. 그럼 거기서 저런 식으로 이 주한미군 네. 세균 실험실에서 네. 뭐가 이루어지다 하면은 이 가뜩이나 음모론에 잘 빠지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. 네.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. 서로 협업하는 건 아니에요? 서로 짜고 하는 건 아니에요? 그까지 생각을 못했네. 아니, 아니, 저 약간 예. 아니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돼 있다라고 하면 서로 짜고 하는 거 아닙니까? 그까지는 상상을 못했는데. 네. 그럴 수도 있겠네요. 네. 하여튼 너무 비슷해요. 그러니까 음모론자, 한국 음모론자들하고 많이 닮았어요. 네. 지금 국정원에서 밝혀낸 거는 정말 주소를 정확히 특정할 수 있는 것만 확실히 근거 있는 것만 지금 잡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. 제가 지금 체감상 느끼는 거는 페이스북 같은데 뉴스 사이트인 것처럼 맞아요. 예. 올라오는 진짜. 정말 이상한 가짜 뉴스 및 더러운 기사들이 많거든요. 소셜미디어에 더 많아요, 네. 진짜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 PC나 네. 이 스마트폰에서 알 수 있는 이런 뉴스 사이트를 흉내낸 사이비 사이트뿐만 아니라 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소셜 미디어에 올라와서 우리의 수많은 젊은이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이런 뉴스에 대한 이 그 감시는 더욱 앞으로 이제 시작점이다. 시작입니다. 저는 이렇게 봅니다.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들 네. 뭐 우리 시청자분들은 저런데 쏘을 일이 없겠지만 청소년들이 저걸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. 선거 때 김만배 신앙님이 선거 네. 사흘 무려 대통령 선거 사흘 전에 허위 인터뷰 퍼뜨리는 네. 거 보셨잖아요. 저기다가 선거 이틀 전 뭐 사흘 전에 그리고 지금 또 그런 게 저게 지역별로 다 담당이 있습니다. 총선은 다 지역 선거들입니다. 맞습니다. 자, 부산에서 부산 온라인이라는 데 지역에 이상한 뉴스 나오면 서울에서 알기 힘들어요. 근데 이제 특정 선거는 후보를 끝났고. 예. 떨어뜨리기 위해서 무슨 뭐 충격 여관방에서 뭐 충격 호텔방에서 누구누구 후보 이렇게 나와버리면 영향 미칠 수 있죠. 영향 미칩니다. 그러니까 지금 네. 이렇게 취약하게 우리가 중국이 우리 네. 안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반이 네. 만들어져 있다는 게 저는 그게 정말로 그러니까 도대체 저희 방송에서도 중국의 저 여론 침략 이런 것들 여론의 그
공격, 사이버 공격 같은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지난 5년 동안 뭐 한 겁니까? 문재인 정부. 저는 반대로 이게 이제 그 문을 열어준 거는 정말 문재인 정부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 시절에 열렸을 것 같아요. 네. 이게 뿐만 아니라 정말 중국뿐일까? 북한은 없을까? 이런 생각도 많이 그쵸. 하게 됩니다. 저걸 타고 북한이 들어올 수 있죠. 아니 그리고 북한이 기본적으로 한국 정치를 네. 농락하기 위해서 저런 사이트들을 중국을 통해서 만들었을 가능성 크게 왜 없습니까?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어를 쓰는 사람은 남한에 있고 네. 북한에 있고 그리고 중국에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한국어를 저렇게 자유자재로 쓰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네. 그래서 저거는 100% 중국에서는 아주 저비용으로 저런 거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페이스북도 중국은 자기네 나라에서는 페이스북 못하게 하면서 지금 네. 한국에다가도 페이스북 같은데 근데 저는 여러분들도 속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저도 속기 때문입니다. 뭐 이를테면 연예인 네. 이름을 갖고서 막 무슨 뭐 장동건 하다 이런 일이 무슨 뭐 정우성 그런 거. 평소에 나대더니 결국 막 이런 기사가 막 있어요. 많죠. 예. 근데 그거를 들어가서 뉴스 문맥을 보면 한국말이 아닌 것 같은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렇게 해서 뉴스를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거기 선거 조작하는 또 한국 정세를 어지럽히는 뉴스 가짜 뉴스를 섞어버린다. 그러면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. 가짜 뉴스가 위험한 거는 안 당하는 사람이 없다. 저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문도 다시 그냥 신문 방송으로 가고 또 과거로 회귀하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어디 가면 보실 수 있냐면 그 국가 사이버 안보센터 네. 인터넷에 국가 사이버 안보센터라고 치시면 그 국가 사이버 안보센터 홈페이지에 네. 지금 저희가 보여드렸던 중국의 언론사 위장 웹사이트를 악용한 영향력 활동 보고서 네. 국정원이 만든 아주 깔끔한 보고서 올라와 있으니까 네. 그것도 활용해서 정말로 한 번씩 보시길 바랍니다.